금리 올리든가 뭐 해서 환율 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내리면 되지 왜 안 내리냐? 그 한국은행 거기 갖고 얘기하고 뭐 안 돼서 허가 받고 뭐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데 막상 지 입장에 될 때는 방법이 있나요? 뭐 말이 뭐 어쩌고 싶지 뭐지 방법이 있으면 저도 했죠. 지는 이러고 있고 지는 못하잖아요. 얘네 관세 협상은 했어? 트럼프 만나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트럼프한테 가갖고 얘 관세 제로를 해줘. 그럼 걔가 알았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 간단한 걸 안 해? 아니 철강 산업이다 지금 관세 지금 몇십 프로 때린다 이러고 있는데 그 관세 내려줘라. 제로해서 계약서 쓰자. 트럼프 계약서 사명하고 또 사명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존나 간단한 건데 이걸 못해? 환율 올라가고 있잖아. 그 금리 올리고 환율 떨어지고 존나 간단한 거 아니야? 이걸 못해? 지 할 일에서는 어려워서 못한다 그러고 남들 할 일은 그거 별것도 아니고 그걸 왜 못하냐 이러고 있고. 어느 데 쓴다고 그런 약 사먹고 그런다. 네, 일치제, 그 향증칠성 물질 일종인데 저희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기관과 홍보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 지금 얘기를 집중해서 특성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특성을 막아질 거 아니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우편물 내용물 보는 것도 아니고 글자를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과연 마약이냐 아니냐 검색하는 거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인 것 같은데. 빨리 속도를 내겠습니다. 제가 자주 그게 어떻게 정당한 행사냐 진짜 화딱지가 나네. 그 마약 검사할 때 지나가는 사람 가방 다 뒤져봐도 돼? 아니 구속영장이라는 거 왜 있는 거야? 압수수색은 왜 있고? 국가 권력으로 그냥 다 가갖고 다 뒤져보면 되지. 아니 지금 제정신인가 진짜. 아니 변호사라는 인간이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앉아있냐 진짜로. 아니 마약을 찾겠다라는 이유로 다 뒤져봐도 된다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야. 마약이 있다라는 명확한 제보라든가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화물이 있어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제보를 받았어 그럼 있다라는 게 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긴급 압수수색에서 무슨 받아가지고 이 사람 물건인 사람 가지고 무슨 뒤져보든지 아니면 진짜 뭐 강아지한테 냄새 맡게 해가지고 그거 하든지 뭐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내가 뭐 법조인 아니냐 정확하게 그건 몰라도 근데 절차라는 게 다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명분이 좋다라고 해도 절차를 다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명분이 아무리 있다라고 해서 절차를 무시해버리면 10개 중에 한두 건의 피해자가 생겨요. 이게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은행인데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가 돼요. 필요한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거고 세금 내는 걸로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달라는데 세상에 마약 단속하는 검색하는 게 이게 부족해서 잘 못하고 있다는 진짜 말이 안 돼. 진짜 야 저런 인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마약 단속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제정신입니까?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마약을 잡는 데 있어서 인력이 부족해요. 안 부족한 나라 없어요. 마약 찾는 데만 집중해서 찾을 직원을 우리나라 기준으로 500만 명을 뽑아놓잖아? 다 찾겠지.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지. 그럼 250만은 가능해? 이것도 안 되지. 예산이 안 되잖아. 모든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인력 확충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마약이 기승을 부리고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거야.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근데 무슨 인력 부족한 게 말이 안 된대. 미국 같은 데서도 마약이 그렇게 있는데 그거를 단속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못 하잖아. 거기다가 돈을 다 때려올 수는 없잖아. 왜냐면 다른 데 돈을 써야 되잖아. 거기다가 올인을 때릴 수는 없잖아. 마약 잡는 데에만. 왜 저런 생각을 갖고 있지? 전환길 쌤이 자유당 응원한다 하는데 왜 따로 당을 만들까요? 실질적으로 그 한길 쌤이 창당을 하셔가지고 일정 기간 안에 자역보다 훨씬 더 많은 당원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뭐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욕심 없다. 이거는 형님들 너무 가는 거고, 우리 한길 쌤은 그런 거 없다. 이건 너무 가는 거고. 그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거슬러. 강아지들을 보면은 형님들 수술을 안 하잖아. 그러면은 뭐 쿠션 같은 거 잡고 막 이거 하지. 이 강아지든 모든 강아지가 다 하죠. 이게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본능이에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다 똑같다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아. 근데 사람들은 흔히 이거에 착각을 하고 있어. 겉으로 포장만 딱 해버리면 이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닌데?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라고가 되는데 그건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 놓고 거기서 그 사람의 진심을 판단하는 것이지 본성을 거슬러 버리면 팬덤이 돼버려. 이걸 또 깐데 잃어버리면 진짜 할 말이 없다. 이래버리면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야. 유튜버가 아예 전 돈 벌 생각 없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 세상에 권력 욕심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딨냐. 이 세상에 내가 나란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내가 나란 일을 자유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할 수는 없지. 권력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권력이 필요하니까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 그러면 이게 뭐야? 욕심이다. 이게 권력 욕심이잖아. 권력을 가져야만 일을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권력을 갖기 위해서 권력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게 권력 욕심이잖아. 권력에 대한 욕심은 제로, 아예 없는데 나란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겠다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것도 권력을 갖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지만 저 사람이 진짜 나란 일을 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란 일을 한다라고 해서 뻥치면서 권력만 갖겠느냐라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가르는 문제인 거지. 진짜 권력 욕심이 없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건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가는 얘기입니다. 제가 매번 얘기를 들잖아요. 세상 모든 걸 다 갖고 있을 것 법한 대기업 총수도요. 대기업 총수도 선거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도 갖고 싶어서 나오는 게 선거에 나오는 거야. 모든 걸 다 가진 트럼프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장담을 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 전쌤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야. 욕심이 있어야 뭘 일도 할 수 있는 거야 형님들. 욕심 없는 사람은 어떤 스타일인 줄 알아? 아이고 대통령 하셔야죠. 아예 아니. 아니 저 안 해. 이게 일반적인 스탠스야. 그럼 윤석열 대통령님은 욕심이 있었느냐? 욕심이 있었지. 내가 이 욕심을 갖고 자유대한민국 바꾸겠다 한 거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유대한민국 바꾸겠다라고 구라치고 권력만 가지려고 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님도 자유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권력이 필요하니까 권력을 잡고 자유대한민국을 바꾸려고 하신 찐이고 이 차이인 거야. 그잖아. 야,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무슨 막 창업하고 뭐하고 하는 거 봤어요? 아니 나 돈 필요 없어 이러면서 하는 거 봤냐고. 그건 거짓말이지 그거. 맞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야. 제가 볼 때는 한길쌤은 한계를 약간 느낀 것 같아요. 한계, 현타가 온 거지. 내가 아무리 여기 눈이 크고 아무리 내가 구독자들이 많이 나를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내 한길단이 있고 이래도, 그래도 내가 결국 나는 그냥 유튜버일 뿐이고 나는 그냥 하나의 자그마한 언론사일 뿐이고 언론사 대표일 뿐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현타가 온 거지. 그럼 내가 뭘 가져야 돼? 내 권력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하면서 그게 권력 욕심이 생긴 거야. 그럼 내가 여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자영을 지지하는 지지자 입장에서 해도 내가 결국 신분은 난 유튜버 신분 아니냐. 황교안 대표한테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잘할 자신 있는데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조금이라도 갑자기 변질이 되거나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그때 또 답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해야겠다. 내가 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겠다는 거지. 4월 3일 라이브 방송에 지금 똑같은 전세 천당 문제에 닷살이 방황이 있다. 지금도 완전 반대였다. 지금 전세 천당하고 같은 아닌 들어서 견제할 수 있는 서로에게 좋은 방이다라고 표현했다. 왜 지금 정이 달라진 거냐. 남에게 의미다. 자영업자만 전세가 좋은 방이 없어 보이는데 말이야. 내가 얘기한 게 그냥 뭐 반대로 이게 전세한테 안 좋게 얘기하는 거 같은데, 장난하시는 이 전세를 쉴드 치는 얘기잖아. 아니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이게 한길쌤을 지지하는 말이 들리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 말을 해줘야 돼. 전쌤의 수치중에 일단 500을 푼다. 그러면서 전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자유대한민국에서 돈 버는 거 갖고 뭐라고 한다면 그거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자꾸 본성을 거슬려고 하지 말라니까. 전학생쌤 계속 이렇게 해요. 전쌤 돈도 더 버실 욕심이 있고요.
바뀌어. 이걸 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고, 이걸 하기 위해 시장이 되고, 이걸 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결로 순서가 바뀌어. 그러니까 이걸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법을 보면은 당선이 안 될 거야. 주변의 의원들이 안 도와줄 거야. 그러면 뭐를 하게 되냐? 타협을. 자유대한민국은 조금 늦게, 좀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나면 해야지. 이렇게 해라. 또 대통령이 진짜 막상 되면 내가 또 요걸 하려 하자니 야 그래도 중국도 중요하고 미국이랑 뭐 중국이랑 외교도 중요하고 북한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 좀 애매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다 보니까 유통처럼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인 거죠. 어려운 걸 했기 때문에 훌륭한 거야. 어려운 거 다 안다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야 실제로. 그거 하기가 힘들어요.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한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나 못한다고. 막상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쇼당도 보고 뭐하고 그 자리도 지키고 싶고 그 자리에 욕심도 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한 거지 이게 뭐 한길쌤을 깔려고 한다 뭐 한다 절대 아니야. 한길쌤 지금 깔 게 뭐가 있냐. 냉정하게 해서 깔 게 뭐가 있어. 잘하고 계시잖아 지금. 한미동맹도 집회에 오셔서 목소리 내시고 윤석열 대통령님 계엄은 합법이었다 말씀하시고 이거에 대한 민주당이 어쨌고 장동혁이 지금 전륜한 거에 대해 잘못한 거 딱딱 지적해서 얘기하고 잘하고 계시잖아. 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그냥 없다고. 형님들이 제일 생각하는 유튜버 중에 가장 애국 유튜버가 누구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 그분조차도 수입이 중요해. 왜? 그 수입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먹고 살고 내가 먹고 사는 거거든. 근데 그 욕심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당연한 기본값이야. 그러니까 그걸 자꾸 형님들이 그거를 너무 밑으로 깔아버리더라고. 그래 버리니까 아 저 사람 코인팔이. 한길에 또 자가 진단했어 있잖아. 이게 이해가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다른 방향으로 가십시오. 좀 슬픈 이야기지만은 공무원 또는 경찰 아니라도 살아가면서 할 일이 많다. 우리나라 5천만 중에 4,900만 원 다른 일하고 살아가고 공무원은 100만밖에 안 돼. 나는 이거 아니면 죽겠다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경찰 시험에 합격할 직력과 능력 정도 되면 다른 일을 하더라도 적성에 만약 찾아가면은 충분히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다. 제가 동기부여를 위해서 자네들 초봉 아니죠. 초봉 애들한테는 이야기한다. 너 공무원 하나 잘한다고 경찰 잘하는다고 왜? 대한민국에 특히 여자 직업중에 공무원만 한 게 어딨냐. 우리나라 지금 기업이 많아. 중간에 애 낳고는 다 나가라 그러고 시방 고용 불안정해. 30년 동안 고용 보장되는 게 공무원밖에 없어. 박봉일이 뭐니 하더라도 이것밖에 없다고 나는 처음 초보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 잘한다고. 하지만 자네들이 이미 시험을 쳤으니까 고수들도 많을 거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공무원, 경찰 이게 전부를 하지만 딱 깨놓고 너가 생각하는 그 공무원하고 다를 수도 있다. 여경 중에는 합격하고 난 뒤에 적성이 안 맞아 그만두는 애도 많다. 내 수업 그때 주제나 중에서 국업 공무원 되고 난 뒤에도 지금 뭐 원룸에서 있잖아. 월세 생활 옮겨난 애도 많다. 신림동에 있다. 월세 싼 데가 있고 공무원 돼도 자네들이 말하는 내 생활 이루어진다. 그 파란스는 없다는 것도 또 생각해 볼 것. 따라서 공무원만이 전부가 아니라 자기가 보다 상대적으로 남보다 비교구제 능력 있는 것이 있지만 그걸 찾아서 그걸 찾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일 수 있다. 책도 아닌 있잖아. 뭐 별거 아닌 이 시험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걸 필요는 없다고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자가 진단할 문제니까 제가 이래라 저랄 문제라니까 본인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제가 돈 벌려고 돈 더 벌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뭘 왔다 합니까? 그러면 수강생이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나서 제가 돈은 더 벌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길 원하지. 제 개인적으로 돈 더 벌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갈산 떠나가도 충분히 또 돈 벌 수 있으니까 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이 시험을 치고 난 뒤에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갖고 올라온 분이 선생님이 그동안 수업 잘 들었으면 이제 저는 공무원 생활 접습니다. 공무원 생활 접습니다. 그래 올라옵니다. 그냥 가끔 자주 올라옵니다. 댓글 안 답니다. 왜냐면 각자 판단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말고 다른
진짜 잠시 후 공무원 과속 시험만큼은 이게 앞으로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긴 있지만 나 모르겠어. 다음 진짜. 안내까지 난 이거 하시면 진짜 대단해. 시험도 너무 어려운데 하등의 인생에 내가 시험 합격을 했으면 내가 뭔가 저 정도 어려운 시험을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인생이 레벨업되는 느낌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 공부 월급 그 1호봉 월급 처음에 딱 받고 나면 존나 현타올 것 같거든. 그 다음 난 또 뭐가 있냐면은 한 번 태어나서 사는 삶인데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나서 합격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퇴직할 때까지 공무원 생활하다가 죽어? 아니 이게 가능하냐 형님들? 아니 이것저것 이제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해? 근데 이거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기해서 물어보는 거야. 다른 거 해보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한 번쯤 안 드나? 그런 거 좀 들 것 같은데. 저게 맞는 사람이 있고 그래? 아니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죽는 건데 한 가지의 직업을 죽을 때까지 가져가다가 딱 연금 받고 딱 산다라는 거. 아니 진짜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 공무원 중에서요 소방, 경찰 여기 제일 많이 벌어. 여기 두 군데가 제일 많이 벌어. 야근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고정직 이게 많이 벌고요. 일반 행정, 일행직 이런 데는 일행 같은 경우는 월급 진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성이 공무원이다 그러면 괜찮은데 남자가 외벌이 하는데 9급이다 그러면 솔직히 여유가 없어요. 힘듭니다. 부모님이 좀 재산이 있어가지고 집 사주고 뭐 이런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 그러면 그나마 괜찮은데 막 그게 아닌데 외벌이로다가 애 막 둘 낳고 혼자 막 9급으로다가 애 엄마는 애 키우고 있고 혼자 외벌이로 막 이렇게 하면 쉽지가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매이는 이유가 뭔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함이 가장 큰 거겠지, 그치?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도 언제 잘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고 언제 내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저게 좀 안 맞다라고 생각해. 밸런스가 안 맞다라고 생각해. 국어 준비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국어에서 다른 거 일단 뭐 영어 이런 거 뭐 다 필요 없고 국어 과목 한번 펼쳐나가거든요. 책. 국어 과목 딱 해서 지문을 읽는데 내가 시골에 한국인이 맞나? 처음으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국어 과목을 보는데 지문을 읽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단어가 내가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를 처음 깨달았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 뭐냐면 존나 어렵다고요. 공무원 시험. 존나 어려워요 진짜로. 이 정도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대우가 좀 좋아야 되는데 급여적인 부분이 조금 아쉽다. 시험 빡센 거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급여 자체가 절대값으로다가 적다라는 게 아니라 시험 난이도에 비했을 때는 적은 것 같아요. 경쟁률이 굉장히 세잖아요. 경쟁률이. 술 취한 남성이 경찰의 뺨을 때리자 경찰이 팔을 꺾어 제압합니다. 남성의 동료가 경찰을 떼어내려 하고 여성 경찰이 이 남성을 말리다가 한쪽으로 밀려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영상이 올라오면서 여경 무용론이 제기됐습니다. 여경은 왜 있는 거냐? 여경은 뽑지 말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2분짜리 영상 원본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여경이 취한 남성을 무릎으로 눌러 제압했고 매뉴얼에 따라 무전기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경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과 다른 남성에게 수갑을 채워달라는 여경의 음성이 고스란히 공개된 겁니다. 수갑을 일반인에게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것 지나치다는 비난이 세계였으며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여경이 도움을 요청한 시민은 신고자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수갑을 채워진 물어본 남성은 무전을 듣고 달려온 기동경찰이었다며 필요하다면 중앙인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짜 쓸모없다 진짜. 저걸 도와줘야지 저걸 한다고. 저거 수갑 채워준 시민이
결정사를 가입하라고 그러는데 내 친구가 결정사를 가입해가지고 상담을 받았대. 근데 존나 웃겨. 이제 스타일을 다 말을 했어. 얘 친구야. 스타일을 다 말을 했어. 이제 가입 거의 다 됐어. 근데 제가 하나 진짜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있다. 그게 뭐였는지 알아? 친구가 결정사 가서 한 가지만 딱 원하는 게 있는데, 아니 자기 스타일은 얘기했고 그 외적 하나 추가로 원하는 게 있다. 그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무슨 말 했을 것 같습니까? 결정사 가입을 하는데 결혼 생각이 없는 여자. 나는 결혼 생각이 없어서 결혼 생각이 없는 여자를 위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결정사. 근데 여기 매니저 반응이 더 웃겨. 아니 진짜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니저가 놀라지도 않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신다라고 하면서 해주더래. 근데 결정사 입장에서는 진짜 팩트 얘기해줄까? 결정사 입장에서는 결혼 하든지 말든지 알바노 이거예요. 아니 안 그래요? 차감만 열심히 하면 돼. 차감했어 5회 10회 이게 돈이잖아 돈. 결정사 입장에서 진짜 이거 팩트야. 하든지 말든지 알바노지. 기업 아니야. 돈만 벌면 되는 기업 아니야. 하든지 말든지 알바노야. 아니지 결혼을 안 한다라고 해서 그냥 그 차감만 하고 끝난다는 게 아니라 연애를 하고 싶다는 거야. 연애를 해보고 싶다 이거야. 아니 진짜 내 친구 같은 경우는 연애하면은 지금 레알에는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문화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자,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날릴 건데 벨링엄이 열심히 안 뛰면 쓰지 말아라 이렇게 꼰질렀다.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년 연속 무관이죠. 자, 유럽을 지배하던 레알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된 걸까요? 제가 수많은 자료들을 읽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팀하고 지금 레알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찾았거든요. 생각지도 못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리뉴 감독이 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그 얘기도 해볼게요. 자, 바로 결론 들어갑니다. 지금 레알이 이 지경이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페레즈 회장 때문이에요. 자꾸 축구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해. 어떻게? 일단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사줄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가 않죠. 항상 기싸움이 있어. 펠레그리니 시절에는 진짜 심했다고 하죠. 포지션이 겹치는 선수를 계속 사는 거야. 그래서 펠레그리니 감독이 진짜 힘들었대요. 그리고 페레즈 회장은 선발 라인업에도 태클을 걸어요. 최근에 미넨전 때 카레라스 대신에 멘디를 선발 기용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옛날에 안첼로티 시절에는 베일 교체어 시킨 거 가지고 지적하고 또 알론소 있을 때는 비니시우스 뺀 거 가지고 못마땅해 하고 그리고 감독한테 코칭 스태프 구성 권한도 시원하게 안 주죠. 자꾸 자기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피트니스 코치를 우겨 넣으려고 해요. 자, 이렇게 회장이 자꾸 축구적인 개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감독의 권위가 낮아지죠. 그러면 선수들이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선수들의 존재감과 목소리가 커져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개인의 불만을 감독 눈치 안 보고 가감없이 표현하는 거야. 제가 안 뛰어서 그래. 만약 네가 문제야. 다 예민한 상태에서 이런 말들이 오고 가니까 맞짱 뜨는 거죠. 페레즈 회장이 자꾸 축구적인 개입을 하는 게 문제지만 사실 그의 축구적인 판단력이 좋으면 오케이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페레즈 회장은 스타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스타의 경기 영향력을 되게 과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론소가 비니시우스 뺄 때 못마땅해 하고 지금 레알이 2년 연속 무관해. 마리가 2년 연속 챔스 결승간이고 은바페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페레즈는 아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다. 은바페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요즘 잘 나가는 감독들은 전부 다 스타를 경기합니다. 물론 존중은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스타한테 너무 부존하고 그 선수가 압박 안 하고 이러면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은바페 오기 전에 레알을 생각해보세요. 그때 비니시우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아주 단단한 팀이었잖아요. 어떤 스타의 애고 자존심이 너무 튀어나와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없었어요. 그랬는데 페레즈가 슈퍼스타 은바페를 공격했죠. 그러다 보니까 은바페에게 비니시우스에게 애고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면서 둘다 수비를 좀 열심히 안 하게 되고 거기다가 그 두 사람을 더 뛰게 만들자는 알론소의 노력이 더 충돌하게 되고 거기서 결정적으로 페레즈가
잡았거든요. 금쪽이가 없었어요. 최고의 스타였던 호날두도 헌신적이었고 다른 선수들도 호날두의 능력을 인정하고 조금씩 더 뛰어줬다고요. 바르셀로나의 황금기도 마찬가지였죠. 메시의 공격적인 영향력이 수비 손실을 뛰어넘으니까 다른 선수들이 조금씩 더 뛰어줬다고요. 요즘 팟캐스트 열심히 하는 로이킨도 뭐라 그래요? 한 명이 조금 덜 뛰는 건 오케이. 근데 2명, 3명이 수비하러 안 내려온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 시점 축구에선 한 명만 조금 덜 뛰어도 힘들다고 생각해요. 파리 같은 팀 만나면 무조건 진다. 자, 근데 페레즈 회장은 스타 2명의 공존을 통해서 여전히 챔스 우승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 이제는 진짜 힘들 수 있어. 자, 그리고 잘 되는 팀과 현재 레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바로 문화입니다. 일단 문화라는 게 뭐죠? 집단이 공유하는 목표 의식, 행동 양식, 규칙의 총합이죠. 뭐 우리가 어느 조직이나 회사를 가도 그 집단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가 얼마나 제대로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의 성과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 이런 얘기 좀 지루하다고 생각을 했고 경기장 안에 있는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사실 이 문화가 받쳐줘야 경기장 안에서 잘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게리 네빌도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재능 있는 선수여도 올바른 문화가 받쳐주지 않으면 재능을 펼칠 수 없다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는 감독들은 이 문화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일단 퍼거슨의 맨유. 퍼거슨은 맨유에 어떤 의식을 심어줬냐면 바로 근면성실. 그 뿌리가 뭐예요? 퍼거슨 자체가 스코틀랜드의 노동자 계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선수들한테 많이 했던 얘기가 지금 저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다. 우리도 다를 거 없다. 매일매일 열심히 훈련하고 경기장에서도 미친 듯이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자주 한 거예요. 근면성실의 의식을 구단 전체에 문화적으로 심은 거죠. 자, 그리고 퍼거슨이 맨유의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재밌었던 일화가 있어요. 당시에 맨유의 직원 중에 웬디라는 여자분이 계셨던 거예요. 리셉션에 있던 직원분이었는데 그분이 자선단체에 보낼 공 한 40개 정도를 준비해놓고 선수들이 출근할 때 사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공 40개에 사인하는 게 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쌩쌩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웬디가 엄청 속상해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얘기가 퍼거슨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수들 다 소식.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네가 그냥 지나치는 거는 웬디와 우리 클럽 전체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 사인 받듯이 너희들의 올바른 문화를 좀. 자, 그리고 이 얘기 진짜 소름끼쳐. 올바른 문화를 만들려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인간들이 모여야 된다. 클롭이랑 아르테타가 인성 보고 영입하는 것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퍼거슨은 무려 1993년에 베컴, 긱스, 스콜스, 게리 네빌 이 선수들을 유스에서 1군으로 풀업하기 전에 인성 테스트를 했어요. 어떤 거였냐? 선수를 사무실로 모시고 그리고 그 선수가 제일 못했던 영상을 그냥 보기하고 끝나면 그리고 어떻게 되냐? 질문을 선수 뭘 보는 거냐면 그 선수가 남 탓을 하는지 지 탓을 하는지 그러니까 퍼거슨 생각은 자꾸 남 탓을 하는 선수는 지금 근데 제가 이거 보고 되게 소름 끼쳤던 게 얼마 전에 인스타 릴스가 있었어요. 본인들 촬영 좀 나가고 그분이 아무튼 사람을 많이 뽑아봤는데 면접 때 나중에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알아볼 수 있는 맞는 질문이 과거에 당신의 실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남 탓, 환경 탓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꼭 문제를 일으키고 근데 정신이 제대로 막힌 사람들은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와 근데 퍼거슨은 1993년이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잘 맞죠? 그러면 지금 아스날을 리그 우승, 챔스 우승 직전까지 이끈 아르테타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었냐? 일단 부임하자마자 훈련장 인테리어를 싹 다 바꿨어요. 유리창에다가 예전에 구단에 보면 승리는 조화 속에서 잘 이걸 딱 박아 그리고 벽에다가 아르센 벵거의 사진
합니다. 근데 지금 레알에는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문화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문화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감독이 전권을 가지고 만든, 무슨 CEO나 회장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선수 선발 권한을 가진 감독이 전체적인 문화를 만들어서 팀의 중심이 돼가지고 똘똘 뭉치는 겁니다. 자, 근데 레알은 페레즈 회장이 감독한테 문화를 만들 전권을 주지 않죠. 아니, 선수 선발에도 간섭을 하는데 그게 되겠냐? 영입도 자기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려고, 선수 징계도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감독이 문화를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어요. 반면에 파리의 회장은 어땠어요? 엔리케는 자신의 생각을 구현할 전권을 부여받았다, 이런 얘기를 공표했어요. 그러면 선수들이 엔리케가 만들어가려고 하는 문화를 안 따를 수 있겠냐고. 페레즈가 바꿔서 전권을 주겠다. 하다못해 그 지단도 레알 기기 때 조금 불러놨어요. 다른 선수를 충분히 신뢰하고 지지한다고 느끼지 않는, 특히 선수들과 팀 주변에 150명과 500명 구축해놓은 관계들, 그 문화를 존중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지단이 당시에 말한 걸 보면 페레즈가 언론을 이용해서 감독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감독이 문화를 만들 수가 있는. 자, 물론 레알이 엄청 잘 될 때도 있어요. 지단이 1기 때 챔스 3연패, 안첼로티 2기 때 챔스 우승 2번 했고, 근데 그럴 때는 페레즈 개인의 축구적인 견해와 감독의 판단이 좀 일치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다리가 잘 맞으면 오케이. 근데 페레즈가 감독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자꾸 개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놓여서 멘탈이 굽이는 레알 선수들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어요. 바로 내면 근력. 이 책이 1억 명이 지켜보는 슈퍼볼 경기 중에 AJ 브라운이라는 스타 선수가 벤치에서 읽어서 화제가 된 책이에요. 아마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저자가 메이저리그 출신 멘탈 코치인데 핵심 메시지가 뭐냐? 탁월한 성실을 이룬 사람들은 내면 근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불안과 압박감을 다스릴 줄 안다. 그리고 그거는 실제로 훈련을 통해서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이 그 훈련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직접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때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온갖 잡념, 그리고 릴스, 쇼츠 이런 것 때문에 어지러워진 우리 내면을 정갈하게 정리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냥 아무데나 펼쳐서 몇 장 정도 만으로 난 이런 책 너무 좋아. 실제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세계 랭킹 1위의 프로들이 추천한다고 하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최근 보도들을 보면 무리뉴 감독이 레알에 부임하기 전에 몇 가지 조건을 걸었다고 하죠. 그 조건들이 뭐냐? 선수 선발 내 맘대로, 영입 방출 내 맘대로, 선수 징계 내 맘대로, 코칭 스태프 꾸리는 거 내 맘대로. 결국 자기가 전권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무리뉴가 이미 레알에서 한번 겪어봤잖아요. 무리뉴가 뭐라고 하냐면 레알은 축구보다 정치가 더 많은 곳인데, 이게 회장과의 기싸, 언론들, 선수들과의 갈등, 그게 다 정치야. 그러니까 레알로 돌아가는 건 좋지만 정치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무리뉴 부임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냐? 반반인 것 같아요. 무리뉴면 네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더 시끄러울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 레알 떠날 때도 시끄러웠고, 그 전에 첼시, 맨유를 떠날 때도 자문들이 있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후자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레알 세트를 보면서 느낀 게 확실히 컴퓨터도 있고 가짜인 것도 있고 약간 과장되고 왜곡되고 그런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레알이 휴거 구단이 흔하다 보니까 후보 관련 기사가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살이 붙고 불확실한 것도 일단 내보내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무리뉴 감독이 너무 감독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 말하는 게 자극적인 좀 헤드라인 먹기 좋다고. 만약에 무리뉴 감독이 전권을 가지고 부임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피해 수점이 있을 거거든요. 물론 그게 장기적인 리빌딩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지만 정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이슈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를 보니까 페레즈가 토니 크루스로 떠나주고 구단에 어떤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고 해요. 축구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마치 예전에 지단이 감독하기 전에 레알의 기술 사무총장을 했던 거죠. 그런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그런 중간자적인 역할이 감독의 전략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려도 크로스 하니까 너무 생각해요. 요즘 많은 분들이 레알이 되거나 라모스, 모드리치, 크로스 이런 베테랑들이 없어서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너무 공감합니다. 근데 그런 건 전제가 있어요. 일단 감독의 권위가 확실히 서서 기간이 잡혔어요. 그리고 그 감독들이 베테랑들한테 권위를 나눠주면서 감독과 베테랑들의 생각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럴 때 베테랑들의 의미가 더 있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페레즈가 감독한테 정말 해야 됩니다.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파리처럼 몇 년 가지고 지배할 기반이 마련됩니다. 아무튼 레알이 지금의 이 혼란스러움을 잘 수습해서 다시 전성기의 모습을 되찾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가가 4,144만 원짜리인데 지금 1,490만 원. 요거 볼게요. 요거. 네, 일단 깨끗하고요. 깨끗할 수밖에.
한없이 기대